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맞대결에서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은 탄핵 반대파였습니다. 오늘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종 득표율 56.5%로 당심과 여론조사 모두 한동훈 후보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실제로 대선에 나설 최종 후보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마치 결승전처럼 여겨지면서 정작 국민의힘 경선은 준결승처럼 돼버렸는데요. 먼저 오늘 경선 결과 살펴보고 단일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 1대1 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최종 경선. 이변은 없었습니다. 먼저 발표된 김문수 후보의 득표 결과가 과반을 넘자 벌써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득표율 56.53%입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얻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특히 우세하다고 평가받아온 당심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 민심에서도 절반을 넘긴 51.81%를 얻어 한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김 후보는 거듭 반 이재명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한동훈 후보는 당심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김문수 후보 앞에는 당장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직후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면서도 단일화 방식은 숨 좀 돌리고 말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당박 세력과 단일화 외에도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40% 이상 당심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김 후보는 당장 한 후보 등 경선 경쟁자들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죠. 바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한 후보 측은 곧바로 김 후보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탈 없이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연락을 할 거고요. 개헌의 큰 연대를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하자 전화를 걸어 10분간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캠프 차원에서 거듭 국가 미래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 승리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자마자 한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입니다. 빅텐트의 성격에 대해선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닌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슨 특정인을 향한 무슨 공격의 빅텐트냐 하는데 개헌을 위한 빅텐트입니다. 다만 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나는 계속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거듭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공식 명칭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하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한 후보 측은 단일화를 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내일부터 양측 실무진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찾아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대선판을 흔든 법원을 겨눴는데요. 오늘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 대해선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엄지를 축혀 세우고 시민들에게 주먹 인사를 건넵니다. 대통령이라고 사인해달라는 지지자에게도 여기다가 대통령 이재명 사인. 대통령 여기 있으면은 선거법 위반이 같지. 건어물을 선물하려는 상인에게도 여유 있게 농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거 10,000원짜리 받으면은 정치자금 보유받으라고 날 또 걸 거야. 접경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를 시작한 이 후보가 강원도 속초에서 양양, 삼척, 강릉, 동해를 거쳐 태백까지 동해안을 훑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해 어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어업 활성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잘못했지만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죠. 대신 가는 곳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대선 직전 판결을 서두른 대법원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곤 국가 반역 세력들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들끼리 연합하는 거야. 뭐 예측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캠프는 피습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이 후보가 악수 등 직접적인 접촉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강원 지역에서 이틀간 시민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북과 충북 지역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계속되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에 시민들이 오늘 대법원 앞으로 모여 대법원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는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이틀 만에 다 본 것이 맞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앞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절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 판결이 나온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른 재판과 다르게 빠른 속도를 낸다는 거가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과가 나온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6만 자나 되는 일단은 책으로 500건 정도 분량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500건이라는 책의 분량을 며칠 내에 읽고 빠른 판결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례적으로 서두른 대법 판결 절차가 사실상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제 주권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법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권으로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독립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할 사법체계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뭔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 이제 이게 국민의 시간인데, 주권자의 시간인데. 대선 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대법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선거 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관들 사이 합의를 도출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 판결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을 공개하라는 촉구 서명은 7시간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법원 정보공개 포털에도 같은 내용의 청구가 12,000건 넘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은 공항에서 새벽부터 유심 교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공항 로밍센터 인력을 대폭 늘렸고 유심 교체를 하지 못하고 출국해 피해를 입게 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유심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들의 혼란과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 긴 연휴를 앞두고 출국 전 유심을 교체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비행기가 7시 50분인데 일찍 나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기존 유심을 바꾸지 않은 채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현재로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권과 당일 탑승권이 있어야 교체가 가능한데 일일이 신분 확인과 전산 작업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맥이 빠져가지고 솔직히 여행에 즐겁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지가 않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SK텔레콤은 일단 공항 내 업무 처리 능력을 3배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또 기존 유심을 해외에서 써도 금융 관련 정보 등이 탈취되는 건 아니라며 만약 고객이 비행기 시간 때문에 유심을 바꾸지 못하고 출국해 피해를 입을 경우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고객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최고 단계의 비상 경영 체제 도입을 선언했고 유심 50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말까지 들어오는 게 500만 개 정도 되는 거고요. 20만 개, 30만 개, 1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유심 제작과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보름 뒤에나 유심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SK텔레콤을 떠난 가입자는 23만 7천 명으로 한 달 만에 87%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